책 속의 스피치의 명신쌤 이명신입니다. 저희 책 속의 스피치 오늘 첫 시간이고요. 어떤 곳인지 알려드릴게요. 저희 채널을 설명한 글을 보면 책과 심리학 그리고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코칭 심리학을 전공한 스피치 강사인 명신쌤이 말하는 저예요. 관계 심리를 바꾸는 스피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려워하는 개인주의 시대에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스피치를 책 속에서 배운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요. 책 소개하고 거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심리학적인 얘기를 살짝 얹어서 스피치에 대한 얘기를 풀어보는 거예요. 어렵나요? 아니면 심오한가요? 기대가 되세요? 아니면 걱정이 되세요? 아니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과 지금부터 책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책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라는 것도 그렇고 일종의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저는 항상 마음으로만 다녀요. 직접 못 다니니까 책이나 뭐 전시나 아니면 사람과의 이야기 속에서 여행을 하는데요. 여행을 하는 방법 굉장히 제각각이잖아요. 똑같은 곳을 가도 어떤 사람과 어떤 시선으로 그 여행을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여행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식도락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역사 여행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냥 굉장히 유행을 이렇게 좀 찾아보는 트렌디한 여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책 속에 어떤 여행을 할지 여러분들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기대가 되고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으로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책을 이야기할 거예요?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책을 선정할지는 제 마음이고요. 혹시 이런 책 같이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라는 분 계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아요. 이번에 책은 조금 인기가 많은 힐링 도서로 선정을 해봤고요. 제목을 먼저 살짝 말씀드리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란 책이에요. 전체적인 구성은 책 속의 이야기, 그러니까 책의 어떤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구절에서 느낌, 생각, 그리고 심리학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나눌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할 거고, 또 너나들이라고 제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라는 순우리말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얘기를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요. 또 게스트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도 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얘기를 들어보시고 나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라는 게 있으시면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도 참고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뭐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녹여서 또 다른 관점으로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구성을 쓰고 이렇게 즐겨주세요. 뭐 이런 걸 써놨어요. 제가 오디오 클립 책 속의 스피치를 합니다라고 이게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막 이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이돌처럼 저희 책 속의 스피치 키워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보라고. 아니면 뭐 하트를 눌러주세요. 뭐 구독각 뭐 이런 거.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즐겨주실지는 제 몫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느낌대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너를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하게 돼서 저는 굉장히 설렘과 두려움, 두근두근두근 심장 소리 들리세요? 핫빛 이런 거 해야 되나? 좀 더 많은 분들의 시각으로 여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개 다 했나요? 다 한 것 같네요.
그리고 책 속의 스피치, 언어, 준언어, 비언어의 측면으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마지막으로 유사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다라는 이야기, 팁을 함께 할 겁니다. 언어는 다들 아실 거고요. 준언어는 목소리예요. 목소리, 말투. 그리고 비언어는 바디랭귀지, 뭐 제스처라던가 얼굴 표정이라던가 시선 처리라던가 몸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아서 1부, 2부로 나눠서 아마 그 방송이 되지 않을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이에요. 저 혼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좌충우돌 중입니다. 뭐랄까요.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하면 어떤 분들은, 뭐야, 뭐 준비 안 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열심히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랑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어떤 구성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은 정말 많이 했다는 것만 그냥 알아주세요. 내면이 중요하다. 남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 내면은 어떻게 아나요? 나라는 사람은 내가 아는 나도 있지만 남이 아는 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다 모여서 정말 내가 되는 것 같아요. 남이 아는 나는 결국은 내가 보여주는 행동, 말, 표정,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남이 아는 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 내면을 보여주는 통로가 바로 스피치, 그러니까 말, 언어, 목소리, 그리고 행동들인 것 같아요. 이런 원인들이 모여서 또 다른 결과를 낳듯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런 말을 했었구나. 이게 상대방한테 이렇게 전해질 수도 있구나. 내 진심이란 내 마음이랑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함께 느끼고 생각하고 그래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뭐 강연처럼 그 이 얘기를 듣고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좀 사람들이 왜 이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느낄 수 있구나. 이래서 그럴 수 있는 거구나 정도만 알게 돼도 굉장히 저는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좀 편안함, 그리고 내가 좀 달리 한번 해볼까? 라고 했을 때 좀 더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뭐랄까요? 좀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도움될 수 있는. 욕심이 과해 보이네요. 욕심이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점점 말할수록 욕심이 과해지는 것 같아요. 자, 알아서 느껴주시고 즐겨주세요. 좋습니다. 베스트셀러부터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책 이야기까지 장르별로 다양하게 이 책 속의 스피치를 이야기할 거고요. 스피치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부터 뭐야 이게 연결이 될까? 라는 얘기들까지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즐겨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여행, 첫 번째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속의 스피치 첫 번째 책은요, 예고해드린 대로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입니다. 정문정 씨가 쓰셨네요. 정문정 작가님은요, 사회학을 전공하신 분이라고 하네요. 자, 자세한 건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선택한 구절은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간관계는 시소게임과 같다입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자존감의 문제와 붙어 다닐 수밖에 없다. 착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는 믿음이 남에게 노를 말하기 힘들게 하고 눈치를 살피다 보면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 결국 알아서 해주세요가 반복된다. 그때 나는 괜찮아를 연발하느라 늘 헉헉거렸다.
나보다 상대를 배려하느라 정작 나 자신은 전혀 배려하지 못했다. 저는 특히 이 구절을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어요. 사랑받을 수 없다는 믿음이 남에게 노라고 말하기 힘들게 했다. 사랑받을 수 없다. 노라고 말하면 사랑받을 수 없나요? 어떻게 말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내가 너무너무 불편해 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노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은 얼마나 불편하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불편하셨는지,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왜 불편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체로 그들에게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미움받을까봐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일종의 애정의 욕구죠. 그래요. 인간들은 아무래도 애정의 욕구가 기본 욕구 중에 하나죠. 메슬로우도 그랬잖아요. 욕구, 특히 뭐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나 안전의 욕구를 이제 넘어서면 바로 소속이나 애정의 욕구가 시작이 된다라고. 그런 기본 중에 기본의 욕구라고 하는데, 근데 노라고 말하면 애정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럼 달리 말해서 노라고 말해서 애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라면 진짜 내가 받고 싶은 애정인 걸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사실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그리고 말하지 않아서 알아 라고 하면 다들 막 헉 막 이래요. 막 그런 사람 만나고 싶었는데 되게 무섭다. 막 뭐 왜 점쟁이, 무당 뭐 혹은 뭐 그 기타 등등 막 뭐 그렇게 되게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또 내가 구구절절히 말하는 건 싫어. 눈치가 탁 이렇게 빨라서 내 이야기,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어. 좋아요. 그런 판타지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아 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정말 다 알아? 내 마음을? 그럴 수가 있어? 그럴 리가 없잖아. 라는 이 뾰족뾰족한 마음이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설명하게 되고 자꾸 확인하게 돼요. 이제 제가 스피치 강의를 할 때 보통 이제 개인적인 레슨을 좀 많이 하는데 자신의 스피치 패턴이 어떤지 감정적인 이야기나 논리적인 이야기를 주제로 스피치하는 걸 녹화를 해서 직접 보면서 스피치 패턴을 분석해요. 근데 그럴 때 보면 특히 감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상황에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라고 말하는데 기분이 안 좋았어요를 딱 말하고 나니까 내가 되게 이상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화난 건 아니고요. 언짢은 정도예요. 근데 언짢은 정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를 것 같은 거야. 또 막 내가 화가 났다는 걸 좀 몰라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짢다는 건 한 이 정도의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막 불같이 확 이런 건 아니고요.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뭐 왜 그래? 이렇게 하고 나면 좀 괜찮아지는 정도?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점이 흐려진다?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혹은 자기 얘기만 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본인이 원해서든 원하지 않든 그런 느낌이 상대방은 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상대를 배려하느라 정작 나 자신은 전혀 배려하지 못했다. 특히 연애에서 그랬다. 상대를 배려하느라 나 자신을 배려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너나들이에서 굉장히 누가 봐도 건강하고 밝고 외향적인 분이 있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향적이다라는 건 MBTI에서 성격 검사에서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에너지를 받는 사람을 외향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혼자 자신의 에너지를 꽉 채워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을 내향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좀 조용하고 소극적인 사람, 뭐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내향적이야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나는 사람, 채워지는 사람을 내향적이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사람 관계에서 힘이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외향적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어, 이 둘은 하나만 있어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내향적인 사람이더라도 때로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힘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대체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는 외향적인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이게 바로 저의 가면, 저의 반짝이 옷이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나라는 사람이 외향이었는지 내향이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 와서 여태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기분이란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살짝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 많이 지쳐서 그동안의 나라는 사람이랑 좀 다른 모습으로 내가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는데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게 되는 순간들이 오고 또 어떤 순간에는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았는데 사람 사이에 있어야 외롭지 않다고 느끼고 이건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다. 나라는 사람을 내가 배려하지 못했다. 나에게 관심을 갖지 못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특히 연애에서 그랬다. 연애라는 건 굉장히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잃고 싶지 않은, 사랑받고 싶은 대상인 거잖아요. 정말 내 편이었으면 좋겠는 사람. 어떤 책에서 보니까, 사랑이라는 건, 상대를 관심 있게 보다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그러니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얘기를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분명히 내가 기억하는 모든 건 다 상대방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떨 때 즐거워하고, 어떨 때 행복해하고, 어떨 때 사랑받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였는데, 사실은 내가 이럴 때 사랑받고 싶고, 내가 이렇게 확인받고 싶고, 내가 이렇게, 느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음. 좋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돌이켜보며 혼자 과도하게 기대하고 섭섭해한 경우가 많았다. 문제가 나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뭐랄까요. 옆에 있으면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사람. 혹은 반대로 옆에 있으면 내가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 곁에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옆에 사람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 사람인가요? 이런 퀘스천을 남기고 저는 첫 번째 책 소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조금 더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이면 안 좋을까요? 그게 좀 즐거운 느낌으로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책 속의 스피치, 말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